자, 안녕하세요. 오늘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거기 4번 네모 4번 있죠? 4번에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써 있는 거 찾았어요? 한번 살짝 훑어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훑어봐도 아마 이게 뭐라는 거야 이거 막 읽으면서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색깔은 칠해져 있고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이제 제가 공법은 예습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습이 잘 안 돼.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면서 이게 그거구나라고 이제 정리가 되면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과목이지. 예습은 민법 같은 경우나 개론은 예습이 돼요.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근데 얘는 이게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단어 한번 내가 써볼게요. 이름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 이렇게 돼 있어. 지구 단위 계획. 이음절로 된 세 단어를 합성해 놓은 거예요. 저기 지구랑 그리고 단위랑 계획을 쓴 거야. 지구가 영어로 뭐죠? 지구 얼스라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지구가 영어로 뭐예요? 여기서 블럭을 말하는 거야. 블럭. 얼스 지구 말고 Earth EARTH 그 말고 못 알아듣는데 또 하이 개그 못 알아듣네. 블럭 BLOCK. 여기서 블럭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도시가 딱 있으면 뭐 A시라고 할게요. A시가 딱 있으면 이 A시라는 도시를 지금 현재 A시가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개발할 땅도 있고 보존할 땅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도시지역 외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안에도 개발할 땅이 있고 또 거기서 개발이 또 안 된 땅이 또 있었거든요. 뭐 용도지역을 내가 지난주에 연습은 했는데 분명히 그걸 21개를 내 입에서 바로 나온다는 건 그 무리입니다. 한 번 듣고 그게 나오면 구구단 한 번 듣고 다 외우지 않았잖아요. 이 이는사부터 구구단까지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도 익숙해지면 되니까 도시지역은 주상 대답 안 할 거야? 그거까지는 해야지. 2는 4 나와도 2, 3은 6은 안 나와도 2는 4는 나와야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뭘로 나와요? 주상 공로. 네, 한번 해볼게요. 선으로 이렇게. 얘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 그럼 여기도 보존할 땅이 있네요. 그죠? 녹지지역은 보존할 땅이잖아. 근데 도시지역, 외지역은 보존할 땅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까? 여기 뭐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어. 도관농. 자, 도시지역은 주상 공농. 관리지역은 3개로 나눠지면서 보생계 들어온 것 같아요. 주거지역은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이렇게 나눠졌던 거 연습했던 것만. 그리고 전용이 1종, 2종인데 일반 주거는 1, 2, 3종으로 나눠진다 해서 총 21개 용도로 지정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것들이 개발하라고 했더니 개발한다는 말은 개발이 가능한 땅을 개발한다고 해서 요거 개발하고 요거 막 개발하고 하더니 지 멋대로 개발을 막 하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개발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옆에하고 조화를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 되겠다. 이제는 이제 지자체에서 좀 규제를 좀 하면서 개발을 좀 해야겠다. 그럼 집중적으로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질 지역들을 여기를 지정을 하겠대요. 지정한 후에 여기 지역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계획을 마련해 놓겠다는 뜻이야. 뭘 마련해 놓겠다고요? 계획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계획에 맞춰서 여기 우리가 계획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만 당신은 개발행위라는 거 하세요라고 해놨어요. 개념만 일단 잡아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지구 단위기 그러면 이걸 바로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여기서 다 개발할 건 아니니까 개발할 땅을 한번 정해보자. 얘네가 잡아놓은 게 그러면 여기 지역 한번 개발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블록을 딱 정해. 이렇게. 여기 지역도 개발해보겠다. 이렇게 지정해. 여기 지역도 개발해보겠다. 이렇게 지정해. 도시지역, 외지역도 개발할 수 있죠. 도시지역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부를 개발하고 있네. 특정한 일부 지정하고 있네. 그래서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딱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 딱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뭘 짤 테니까
그걸 짜는 이거를 지구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짤 테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너 개발하면 대신에 여기서 얘가 개발행위 할 때 얘한테 뭔가를 주는 건데 계획에 맞게끔 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옛날에는 내가 하려던 게 됐는데 이 계획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걔가 말을 듣겠습니까? 잘? 안 듣죠. 그러면 항상 단 거를 던져야 돼. 단 거라는 건 말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뭘 던져주죠? 당근하고 채찍이 같이 가야 되는데 너 행위자는 내가 완화해 줄 테니까 이거는 좀 해줄래? 라고 하면 알았어요. 그건 내가 그러면 지킬 테니까 규제를 좀 뭐 해주십시오. 완화. 그럼 개발행위 할 때 행위자를 완화해 준다는 얘기는 많이 짓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완화해 주냐면 많이 짓게 해주겠다. 뭐를? 건폐율. 기존에 있던 건폐율이 만약에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40%인데 50%, 60%, 70% 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옛날에는 100평 땅인데 40평밖에 못 줬어. 근데 60평도 짓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 용적률. 용적률은 위로 가는 겁니다. 용적률이 만약에 200%였는데 예를 들어 4층까지밖에 못 줬는데 6층까지 짓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수익이 나는 거죠.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럼 행위자를 완화해 줄 테니 요거 대신에 얘가 지을 수 있는 게 좀 더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니까 기능은 올라가는 게 떨어져요. 올라가. 기능이 증진된다고 그래. 기능 증진은 되는 대신에 야, 너 내가 10층까지 질 거를 20층 짓게 해줬잖아. 대신에 뭐가 모질라겠니?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10층짜리인데 20층이면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옆에 도로가 넓어져야 돼? 좁아야 돼? 넓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네? 그럼 기반시설이 필요할 거니까 너 기반 설치 비용 좀 네가 좀 내라. 기부 체납이라는 게 나와요. 땅의 일부를 좀 제공해서 도로를 좀 넓혀 놓으면 너가 제공한 만큼에 따라 내가 완화해 줄게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완화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당 지역에서 야, 너 간판도 4층 이상에다 간판 달지 마. 그럼 이제 4층 쪽에 간판이 다 몰려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미간도 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색깔 빨간 색깔 간판 쓰지 말라 그러면 빨간색 간판을 못 써요. 그래서 미간도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양호하게 여기 지역을 개발 한번 해보겠다. 개발 한번 해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가 일증 계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 놓은 걸 딱 써놓고 뭐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답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지금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일증 계양.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를 일부를. 그래서 지구란 표현을 쓴 거예요. 블록 단위로. 그 하나 블록을 단계적으로 내가 야 여기는 이런 건물 들어와 저런 건물 들어와 라고 뭘 해놓겠다는 거예요? 계획을 짜놓겠대. 대신에 행위자를 완화해서 기능은 뭐 해주고 증진, 미관도 이쁘게 해서 뭐하고 개선해서 그 지역만이라도 양호하게 개발하려면 여기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묶어서 이걸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용계기도지잖아요. 이게 무슨 계획에 있던 거지? 관리계획에 있던 거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용계기도지일 때. 그래서 거기 얘가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할 거냐가 먼저 문제인데 대상 지역부터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일단 지정하고 1단계예요. 자, 1단계 구역 지정한 다음에 얘 이제 2단계가 뭘 짜야겠네. 지정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짜겠죠. 2단계야. 3단계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짰으니까 이 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번, 2번, 3번, 4번에서 5번, 6번, 7번, 8번을 짰다. 그럼 이제 짰으니까 짠 내용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요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해야 돼. 그럼 이제 3번은 개발행위 하면 됩니다. 개발행위 할 건데 개발행위 하면서 얘한테 행위자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행위자 완화해 줄 테니까 그러면 얘가 개발행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만 맞게만 하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인센티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에서는 완화해 준다는 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아까 건폐율 있었잖아요. 그걸 도시 지역이든 도시 밖이든 최대 얼마까지 완화해 주겠냐? 150%까지.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해 준다. 이 숫자가 시험에 나오는 숫자예요. 지금 여기서 150%로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1.5배까지 완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건폐율이 40%였어. 그럼 1.5배 하면 얼마죠? 60%까지. 그러니까 나는 40%밖에 안 되는 건데 최대 내가 기부 체납을 많이 하면 60%까지 해주고 용적률이 200%라는 얘기는 2배로 완화해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150%였어. 150%의 2배면 300%, 200%면 40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특정한 지역 중에서 잘 보세요. 도시지역, 외지역하고 도시지역 중에서 그나마 원래 어디가 개발하라는 땅이죠? 도시가 개발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완화해줘야 될 게 되게 많아. 높이 규제돼 있고 뭐 규제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여기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할 건데 여기는 이미 차가 없죠. 여기 별로 차가 없잖아. 도시 외에는 시골이니까. 근데 여기 도심지 내에 한옥마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옥마을을 만들면 한옥마을은 지금 현재 차가 주차할 곳이 없어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지? 이제 골목길 같은 데야. 거기다 주차해 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주차장 기준이라는 걸 거기다 적용해야 돼? 적용하면 안 돼? 그 한옥마을 만들 때는 주차장 기준을 100% 완화해주겠다. 차 없는 거리 조사, 혹시 인사동 아시죠? 거기 가면은 그 차 없는 거리 시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차가 안 지나다니는 곳인데 주차장을 설치하라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그런 데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뭐 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그거는 도시지역에서 나와야 되는 규정이에요? 도시 바깥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도시에서 나오는 거야. 높이 제한도 좀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도시 바깥에서는 요것만 완화해주고요. 도시 안에서는 뭐 높이도 완화해준다, 주차장도 완화해준다, 뭐 그런 게 나와. 근데 여기 일반인들이나 도시계획과를 나온 사람도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몰라요, 잘. 지침 딱 던져주면 이게 뭐라는 거야 이러는데 여러분 30분 듣고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당연히 이해가 당연히 안 되지.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1단계는 뭐부터 지정하겠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뭘 짤 테니 이 계획에 맞게끔만 너 개발하면 난개발이 좀 막아질 거야. 그럼 난개발의 원인이 뭐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개발, 잘 봐요. 50층을 지어놨고 여기 20층을 지어놨는데 도로가 똑같다. 이게 맞아? 그러니까 50층짜리가 뭐가 더 넓어야 돼? 도로도 넓어야 돼요. 그러면 50층짜리는 4차로로 돼 있고 20층짜리는 2차로로 돼 이게 정상이잖아요. 즉 건물의 규모하고 기반시설의 용량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번 항목하고 4번 항목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짜야지만 된다라는 걸 법에 규정화 시켰어요. 그래서 수립하여야 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가 있어.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그럼 건축물의 규모를 짜놓겠다. 건축물에 이거부터 할까?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설치할 건지부터 쓰자.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리고 규모는 얼마로 할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기반시설 설치를 했어요. 규모는 4차로로 할 거야. 그럼 그거에 맞춰서 완화지켜야 돼? 지 멋대로 지켜야 돼? 이 4차로야. 그럼 4차로에 맞게끔 용량이 늘어나야 되죠. 그럼 이거에 맞춰서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랑 최저한도가 나와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건폐율, 용적률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용도도 제한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인사동이 지구단위 구역이거든요. 인사동. 그럼 인사동에 나이트클럽을 설치하겠다. 괜찮죠? 응? 관광 나이트잖아. 관광 나이트. 관광지니까 관광 나이트도 안 어울리지. 상업적인데 못 들어오게 해야지. 인사동 상업적이에요. 상업적인데 상업적에는 뭐 설치할 수 있냐면 유락 설치 가능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못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 외국인들 많이 올 거 뻔하니까 나이트 하면 돈 되겠구나 이런 애들 생각 가진 애가 내 상업적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거기다가 나이트클럽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지구단위 지정 목적이 인사동 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그 특성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 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건축물에 모두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용도 제한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짤 수 있다. 이 8가지를 짠 다음에 너가 개발할 때 이거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 하는 거야. 기존의 법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여기는 요 빨간 색깔 안에 들어간 지구단위계 구역은요. 지구단위계 지침을 주니까 지침에만 맞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가면 허용용도, 불허용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1-2 블럭은 뭐를 허용한다면 허용용도만 써 있어요. 혹시 그 신도시 가면 아파트 단지 막 있는데 저기 가면은 단독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막 있는데 본 적 있어요? 그래도 인생 좀 살아봤잖아. 예. 신도시 가면 옆에 가면 먹는 음식점이 많은 데가 몰려있는 데가 있죠. 1층은 다 상가인데 2층은 주택으로 돼 있어. 그런 거 본 적 있긴 있죠? 그게 이주자 택지라는 건데 이주자 택지는 또 뭐야? 뭐 하면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자꾸. 기존에 수용 방식 하기 전에 내가 옛날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를 싹 밀어야 되잖아요. 밀다 보면 이제 수용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환지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 이제 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돈만 받고 나가라고 해서 그냥 돈 주고 땡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주자들한테는 택지를 또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새로 택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받으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짓 건데 집 멋대로 져야 돼요. 여기는 이 동네 마을의 특성에 맞게 져야 돼. 그래서 지금 묶여 있어요. 지금 묶여 있는데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다가구 주택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다가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단 한 사람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 단독주택의 하나인데 일단 주거로 쓰이는 게 몇 개층 이하? 3개층 이하. 바닥 면적의 합계 있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럼 내가 1층을 상가를 하면 2층, 3층, 4층 해도 주거로 해도 주거는 몇 개?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가구는 보면 1층이 상가, 2, 3, 4층이 주택이에요. 근데 신도시 가시잖아요? 가면 거기다 1층 상가, 2층, 3층이고 4층이 없어요. 4층이 없어. 기억 한번 해보실래요? 만약에 4층 나왔으면 내가 손 장지질게. 그 동탄하고 평택만 빼고 이번에 동탄하고 평택만 완화해줬는데 지구 단위기 지신 가면 이주자 택지 중에 여기 이렇게 단독주택 부지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용도 제한에 B-1 블럭 해놓고 허용 용도라고 써 있어요. 다가구 주택 해놓고 가로 열고 3층 이하 이렇게 써 있어요. 3층 이하로 써 있다고. 그럼 나는 1층을 상가 빼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정도 다가구 되는 거지만 여기 몇 층 이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3층 이하로 해놨기 때문에 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가서 다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붕은 경사구조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 가면 전부 다 지붕이 경사구조로 돼 있어. 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경사구조로 하라고 그러니까 다락방이 나온 거야. 그 경사 밑에 1.8m 밑으로는 이제 그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니까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딱 보면 어느 지역 가면 다 경사집으로 돼 있고 청수가 다 똑같고 막 이래. 대신에 얘네들한테는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어떤 기준을 별도로 다른 걸 완화해줍니다. 완화해주는 대신에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지구단위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제한을 해버렸네. 용도 제한, 건축 제한, 높이 한도, 최고 한도, 건폐율 용적 다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 블럭에 주차는 어느 방향으로 할 것, 건축선에서 몇 미터 뛸 것, 이거 규제 다 해놨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중에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으로 봐야 돼요. 아주 추상적인 계획으로 봐야 돼. 아주 세부적인 계획. 건폐율, 용적률, 색깔까지 다 규제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보행자 도로는 어떻게 해라, 뭐 이거까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부 상세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2000년 전까지 세부 상세 계획이라고 하던 거를 그 서울시 공무원을 독일에 보냈었어요. 독일에 보내서 도시계획을 공부시켰어요. 공부를 시켜서 걔네들이 계획을 짠 걸 보니까 걔네는 B플랜하고 F플랜이라고 해서 B플랜이 블록 단위 계획이고 F 계획이 풀 계획이야. 블록 단위로 개발을 다 해놓고 나중에 전체 계획을 보니까 블록이 개발이 제대로 되니 전체 풀 계획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갖고 올 때 이렇게 갖고 왔는데 거기서 블록 단위 계획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블록을 뭐로 해석한 거예요? 지구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된 건데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어쩌라고 지구 단위 어쩌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개념이나 배경을 못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뭔가를 계획을 짜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냐? 결론은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난개발 막아서 개발하려는 땅. 그래서 거기는 뭐부터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하고 머릿속에 다른 거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 이것만 기억해야 돼. 뭐부터 지정하고? 구역. 그럼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뭘 짠대요? 그럼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거 구역이 지정됐는데 이 계획이 나와야 개발행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개발행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나중에 가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는 데가 들어가요. 여기는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왠지 느낌이 몇 년 안에 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3년이야 3년.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짜라 이렇게 해놨어.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지구단위 안 짰어. 그럼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버리겠대. 그러니까 단어를 맨 처음부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배경이 뭐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쟤는 완화되는 게 나오겠구나. 근데 꼭 짜야 되는 게 아까 뭐하고 뭐를 꼭 짜래? 기반시설하고 건축 제한을 꼭 짜래요. 그래서 기건은 하나 외워둬야지. 그죠? 그래서 몇 년 안에 짜시래? 그럼 기건을 꼭 짰으니 앞으로 내가 건물 지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봐야지 돼. 그래서 얘는 건축 계획이라고 봐도 돼요.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구역을 지정해야 되니까
아까 개발을 할 때 도시지역에서도 하고 비도시에서도 하니까 도시지역에서 지정 대상,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 대상. 그럼 여기는 앞으로 뭐 할 지역이 대상이어야 되냐? 여기 땅 중에 개발하려는 땅이 대상이어야 돼요? 보존할 땅이 대상이어야 돼? 보존할 땅은 지정할 수가 없어. 보존하는데 어떻게 개발을 해? 예.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뭐 할 땅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개발. 그래서 이걸 줄여서 개발 예정지라고 해.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를 대상으로 할 건데 도시지역은 두 개로 나눈대요.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니까 개념만 기억하셔도 돼. 제가 나중에 판사한 거 책에 다 있고요. 책에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깜짝 놀라. 똑같아가지고 야 얘는 어떻게 판사한 걸 똑같이 써놨지? 막 그래. 깜짝 놀라. 나중에 판사하고 따라 쓴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쓰지 마세요. 중간중간에 체크는 하셔도 되는데 그걸 똑같이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시간 낭비되니까. 도시지역은 두 개로. 첫 번째 임의적 지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2번은 필수적이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지정 대상인데 임의적이라고 썼어요. 그럼 지정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정할 수 있어요라는 거를 묶어 놓은 거고 필수적이라는 거는 얘 반드시 해라. 얘는 만들면 얘는 반드시 지정해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임의적 지정 대상에는 그럼 얘네들은 앞으로 뭐 할 땅들이 다 써 있겠구나. 개발할 땅들은 다 써 있겠죠. 그럼 저 박스를 외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한 페이지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공법도 하기 싫어요.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외우라고 안 해요. 왜? 딱 보고 나서 개발할 땅인지 보존할 땅인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들었을 때 개발할 땅 같아요. 보존할 땅 같아요. 이러고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를 지금 현재 도시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대요. 도시개발구역. 그게 뭐 할 땅일까? 그럼 그거 지정해야지. 난개발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개발하지 못하게 땅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정할 수가 없다죠. 근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그럼 할 수 있겠네.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단어를 외우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용도지구 중에 취락지구라는 데가 있거든요. 취락지구는 뭐 할 땅이지? 취락을 형성해서 개발할 땅이에요.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용도, 다른 용도를 넣어서 개발할 땅이에요. 특정용도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 특정한 용도로 개발하겠다. 개발진흥지구도 뭐 할 땅이에요? 개발할 땅. 그래서 용도지구가 개발할 땅에 들어있어요. 도시개발구역도 보존할 땅이에요? 개발할 땅이에요? 개발할 땅. 개발할 땅.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정비사업할 땅이죠. 사업을 할 땅이잖아. 택지개발사업구역은? 개발할 땅. 대지조성 사업지구. 개발할 땅. 관광특구. 개발할 땅. 관광단지. 산업단지. 개발할 땅. 준산업단지. 개발. 이쪽 비협 쪽으로 나오셔야 할 겁니까? 또? 맞아. 개발 땅이에요. 그럼 요게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외웠지만 여러분은 보고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법조문을 외워야 되는 사람이잖아. 저걸 안 외운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준이 없어 보이잖아요. 쪽팔린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외워보면 되지 뭐. 다 외워버렸죠.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해줄게요. 몇째 줄에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들었을 때 이거 개발할 땅, 이거 보존할 땅. 개발제한구역은 안 돼요. 녹지지역은 안 돼. 주거지역은 되죠. 개발할 땅이잖아요. 근데 녹지가 주거로 가면 되죠. 녹지가 뭐로 갈 땅이니까 주거로 뭐 할 땅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제한보험구역, 공원은 개발이 안 되는데 얘가 뭐 되면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개발할 땅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녹지는 안 되지만 녹지가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된대요. 녹지가 주거로 바뀌고 녹지가 상업으로 바뀌어. 그럼 뭐 할 땅이 되는 거네? 그럼 쟤네들은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구나. 한 페이지 딱 보면서 느낌만 딱 잡고 있으면 되고 외워야 될 거는 요 놈인 거예요. 얘는 조건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지정해야 돼. 이렇게 해놨대. 그래서 여기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인데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났더니 10년 정도 지났더니 난개발이 의심스러워지는 적이다. 이게 왜 나왔냐? 자, 정비사업이라는 게 재건축하고 뭐예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을 싹 해가지고 아파트를 딱 지어놓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도시화가 돼서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된 도시가 만들어질 시점인데 그럼 그 주변에 안에서 빈 땅에서 개발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게. 그때 또 난개발 될까봐 10년 정도 지났을 때 무조건 묶어버리라고 됐어요. 택지 개발이 신도시 개발이에요. 걔도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10년.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정택이에요. 외워두세요. 정택이. 이름이 고정택이야. 정택이 몇 살? 정택이 10살만 기억하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택이가 중요한 거예요? 10년 중요한 거예요? 어? 둘 다 중요한 거야. 정택이라고 그랬어요? 개택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장 가면 개발구역이 완료되고 10년 이렇게 나와요. 개발구역 있어요? 없잖아.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끝나고 나서 몇 년? 10년. 현재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이었는데 여기 해제가 된다거나 녹지지역이었는데 이게 주상공으로 바뀐대요. 근데 앞에 단서가 얼마 이상 써있네? 30만 이상이라고 써있죠. 30만 이상이라는 단서는 공법에서 바라보는 30만은 면적이 좀 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면적이 약간 크다라고 인정하는 면적이 얼마? 30만 잡아. 왜 30만이냐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전에도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73cm입니다. 113cm 남자예요. 얘가 초등학교 지금 1학년이야. 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초등학교 1학년에 113이면은 거인이죠, 거의. 대학교 1학년입니다. 남자인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야? 큰 거예요? 왜 보통이야? 뭔가 기준이 없잖아, 지금. 173이 보통인 거야? 175가 기준인 거야? 그럼 174는 큰 거야? 왜 보통이야?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을 법에서도 뭔가 정해놓지 않으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다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정하자.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 대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평균을 다 재봤더니 175래요. 175cm래. 다행히 난 또 여기 넘었다. 나는 그래도 큰 편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이면. 무슨 말인지 알죠? 175 안 되신 분 있죠? 남성 평균을 재봤더니 성인 남성 20세 이상에서 60세를 재봤더니 175cm라는 거야. 그러면 175cm이면 큰 거고, 이상이면 큰 거고, 115 이하면 작은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한 게 그냥 30만인 거지. 왜 30만이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175온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30만 이상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래.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30만 이상의 큰 면적이 시가화가 막 된대요. 시가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제가 되잖아, 지금. 공원인데 풀린다는 거야. 야, 이거 난개발해서 너무 크다. 반드시 뭘로 묶어서 지구 단위계 구역 묶어서 난개발 막아보자 이 뜻이고, 여기 녹지지역인데 면적이 얼마? 야, 이렇게 큰 면적이 도시 안에서 풀려? 이건 난개발해서 너무 크니까 반드시 하자는 뜻이야. 그럼 18만이 주거로 가면 지정 할 수 있다는데 28만이 해제되면 주거로 가면 할 수 있다. 29만이 해제되면 근데 31만이 주거로 가면 그래서 그 30만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럼 30만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제 말뜻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그 표에 써 있는 건데 이 말을 안 듣고 이 표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 표를. 지금 표가 181페이지에 뭐 표 하나 있지 않으세요? 거기 보면 맨 위에 지정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임의적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임의적에 정비구역,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대지조성사업단지구, 관광특구, 관광단지인데 거기 계시도공원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제한공구역, 공원인데 뭐 될 때 해제, 녹지가 뭐로 바뀔 때 주상공. 개발할 때 같은 느낌 들죠? 네. 녹지적이 도시적으로 뭐 될 때 편입. 또 주거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하는 경우나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려고 다 개발할 땅들이에요. 시범도시 같이 ING 뭐 할 땅들 개발할 땅. 그런 지역은 할 수가 있는데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정택이 아까 몇 살? 완료되고 몇 년 지났을 때 10년. 반드시 지정을 뭐예요? 하여야 한다. 30만 이상 단서 보이죠? 그게 시가와 공원이 해제되거나
30만 이상의 녹지가 주상권 가면 반드시 지정 하여한다라는 기준을 쏜 거야. 그리고 밑에 도시지역 외지역 가볼게요. 자, 도시지역 외지역 여기 잠깐 보실까? 자, 여기 봐봐요. 제가 지금 현재 도시지역 외에는 관, 농. 자, 여기서 원래 개발할 땅이 어디에 있냐면 관리지역 중에 보존관리도 있고 계획관리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죠. 보생계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 어디죠? 그래서 계획관리에다가 제가 빨간색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무슨 지역일 때? 계획관리일 때. 그게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된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어디서 들어봤지 이거? 개발진흥지구 지난주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만 해도 돼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할 때 있었나? 용도지구 할 때. 고도지구, 뭐 방화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경관지구 할 때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었죠. 그게 아마 제가 경방보치계 할 때 있었어. 세분되는 거 5개로 됐던 거. 그래서 주산 관복특으로 세분이 됩니다 했던 거예요. 그 놈인데 얘 목적이 뭔지 보세요. 개발을 뭐 하려고 하는 땅이네? 진흥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잡아요. 농림지역은 개발할 땅이 아닌데 요 부분은, 요 일부는 뭐 할 땅이에요? 개발할 땅이잖아.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네. 여기도 무슨 구역 지정할 수 있어야 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은 도시 바깥에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인 거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기초에서 잘 잡아놓자요. 심화 하나 기본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써요. 그럼 도시 외에서 개발할 땅 첫 번째 무슨 관리? 계획관리. 계획관리죠. 두 번째가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대상이다. 그리고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이 용도지구가 폐지되는 거야. 폐지되면서 대체될 필요가 있다. 그럼 대체를 할 때 뭘로 규제할 거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요 세 가지가 도시지역 바깥에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인데 대신에 일정한 요건에 맞아야 된다. 이 요건이 시험에 요즘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 보면 요건이 되게 숫자가 나오고 복잡할 거예요. 하고 싶으세요? 안 할래요? 이건 내가 기본 이론 할 때 딱 한번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딱 듣고 안 보셔도 돼.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너 왜 해? 일단 한번 들어놔야 혹시라도 나왔을 때 찍기라도 하니까 내가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단 세 단어만 기억하는 거야. 도시 바깥에서 무슨 관리? 계획관리, 개발, 진흥지구. 용도지구가 없어지면 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냐. 뭘로 대체하겠다? 지구단위 대체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 바깥에서 지정이 가능하대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정이 됐으면 뭘 짜야 됩니다. 이제 3년 안에? 3년 안에 뭘 짜야 돼? 지구단위 짜겠대요. 근데 거기서 꼭 짜야 되는 게 뭐래요? 기건. 기가 뭐였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이 뭐였어요?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랑 최저 한도랑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용도 제한도 짰네요. 요거를 짰으면 이거에 맞춰서 개발하게 되면 행위자는 뭐 해주겠대요? 아까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가운데 150, 200 써 있을 거예요.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은?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해서 150, 200 찾는 게 문제였어요. 이해돼야지 완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정해 놓고 그 밑에 보시면은 화살표 맨 밑으로 가서 이제 행위자를 뭐 해주겠다고 그랬지 아까? 완화되는 게 10개가 완화되거든요. 근데 완화가 안 되는 게 대지분할 제한하고 건축선이라든지 뭐 공지 완화 규정은 없는데 이건 별도로 문제풀이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주차장 할 때 한옥마을 조성할 때나 차 없는 거리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해라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100%까지 완화해줘도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까? 혹시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관, 농, 자는 다 4층 이하거든요. 4층 이하면은 뭐 설치 못하죠? 아파트가 안 돼. 근데 요 계획관리 있죠? 계획관리인데 요 지구단위 묶이잖아요?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설치할 수 있게 해줘요. 원래는 계획관리에서 되는데 안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묶이면 아파트가 돼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원래 안 되지만 어느 지역일 때는 또 가능해? 계획관리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풀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뭐 할 때는 전부 다 지구단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뒤로 넘기시면 이걸 자세하게 써놓은 게 뒤에 넘겨보세요. 1. 지구단위 계획 써 있을 거야.
그 지구 단위 보시면 제가 지금 표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 표로 했던 거 원래 말로 써 있던 거를 제가 표로 만든 거예요. 뒤에 있는 거보다 더 자세하게 써 있는 거를 좀 줄인 건데 1번부터 봅니다.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1증 아까 뭐라고 했긴 했는데 1증 계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봐볼까?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는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켜서 기능을 뭐 해줄게요? 지금 그런 미관도 못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지구 단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구란 말을 보자마자 블럭이니까 전부 일부 그 말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2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하는데, 종전까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권자가 지구 단위 구역 직접 결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할 때 원칙이 시, 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대장, 그리고 예외가 국장이 이 사람이 지정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구야? 그러면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구역 지정하고 나서 3년 안에 빨리 계획 짜서 빨리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는 이유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결정 시정해서 결정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도지사한테 결정 시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장 군수가 만약에 입안을 하면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입니다. 대장은 시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주어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렇게 나왔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개정이 된 거예요. 도지사 거치지 말아라. 시장 군수 너도 입안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몇 년 안에 계획 짜셔야 되는데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보겠대요. 그래서 여기 대상 지역에 놓고 임의적 지정해서 지정 아까 뭐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저 박스에다 나열한 것들 있죠. 저 나열한 게 이거예요. 1번에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종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쭉 써 있잖아. 근데 갑자기 색깔이 파란 색깔로 바뀌었죠. 거기 보시면 원래 8번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은 보존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뭐가 된다고 말이 써 있어야 돼. 근데 시험장 가면 그 해제를 빼버리면 틀린 거잖아요. 개념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야, 얘네는 개발 못할 땅이니까 지금 안 된대. 근데 해제란 말이 있으면 되는 거죠. 해제란 말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찍어야죠. 녹지는 안 되지만 녹지가 뭐로 바뀌면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9번에 도시지역 내 주상 업무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용산 말하는 거거든요. 조그맣게 옆에다가 용산이라고 써요. 서울특별시의 가장 핵심 중간이 어디인지 아시죠? 용산구가 제일 중간인 건 아세요? 서울역 밑에 보면 용산구가 있거든요. 용산이 제일 핵심 지역인데 지금 미군 부대가 어디로 갔죠?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빈 땅이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무슨 기능을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거 기능도 넣고 사업 기능도 넣고 업무 기능 넣어가지고 복합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난개발이 될 우려도 많고 그럼 건폐율 용도 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뭘로 지정할 수 있게 해놓겠다.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10번이 그거예요. 유휴토지라고 써 있을 겁니다.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 군사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이전하거나 재배치. 그래서 미군 부대를 이전 재배치하는 바람에 그 땅에 이제 유휴 농지가 토지가 돼 버렸어요. 기능 증진하고 집중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정할 수 있고. 11번 도시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럼 도시 지역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면 정할 수 있다. 참고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느낌상 밀도가 높으면 관리를 들어간대요. 그럼 개발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많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돼서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지구단위 지정하면 망하겠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지정할 수가 없고,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할 수가 없죠. 왜 없어요? 제한하는 지역이니까. 근데 얘가 뭐 되면? 해제되면 대상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할 수가 없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예. 그리고 이제 필수적. 정책이 몇 살? 10살. 면적이 크다 그러면 얼마? 30만. 시가와 공원이 해제, 녹지가 뭐로 바뀔 때 주상항공. 단서는 얼마란 단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30만. 왜 30만이에요? 그냥 정한 거예요. 그냥 크다가 면적이 30만이 된 거야. 다행히 됐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아까 외일 때는요, 제가 아까 요거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이 요건 아니어도 상관없어. 제가 기본 일을 하면서 왜 나왔는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잘 나오고 있지가 않은 조건이고 틀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하면서 저랑 요것만 외웁시다라고 할 거예요. 그것만 외우고 심리하면 돼. 부담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상 지역이 거기 박스 보시니까 아까 3개였잖아요. 3개. 거기 183페이지 가면 맨 앞에 도시지역 외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걔는 아까 3개인데 무슨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폐지되면서 대체될 때. 그 안에 있는 요건이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제발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럼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넘기면 그럼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뭐를 짜야 되는 거냐면 지정이 1단계였고 자 이제 3년 안에 5년 안에 3년 안에 지구 단위기 짜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간 게 아까 8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꼭 짜야 되는 게 아까 기, 건. 그럼 2번하고 4번 꼭 짜랬죠. 그럼 여기는 번호를 제가 3분 해놨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거기 3번하고 5번으로 해놨거든요. 풀어놔가지고 3번하고 5번 보시면 거기 기, 건에 파란 색깔로 쫙 써 있잖아요.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꼭 짜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5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야 높이하고 최고 제한도, 최저한도, 최고한도까지 다 규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요게 둘이 용량이 맞아야 난개발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맨 위에 가시면 3번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3번하고 5번이 아까 파란 색깔 있었던 거죠. 걔를 꼭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잖아요. 꼭 짜야 되는 거 골라라 그러면 3번하고 5번을 골라야 되는데 시험장 가잖아요. 좀 전에 제가 기 뭐라고 했죠? 6번에 보면 건이 또 있어. 건축물의 배치 형태의 색채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걔랑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3번하고 5번인데 3번하고 6번을 찍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건물의 외벽을 빨간 색깔을 했으니까 기반시설이 안 맞아? 아무 상관없죠. 배치를 여기다 했다가 아무 상관없어. 그냥 배치 형태의 색채는요. 건물의 규모랑 용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량하고 기반시설이 맞으란 얘기지 색깔하고 형태가 뭐 맞아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5번하고 6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몇 번 읽어두라고 입에 좀 익어야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만약에 20세밖에 안 됐어. 70세밖에 내가 안 됐어.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고 난 다음 몇 번 읽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뭐 사회적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다 없어요. 뭐 이거 관련된 일을 한 사람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거기 3번에 기, 건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가시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기존의 거를 뭐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4번에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에 계획적 개발 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 조성 계획하는 것도 가능하고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걸 몇 년 안에 짜야 되는데 지금 짰으면 행위 제한을 뭐 해줘야 되죠? 완화. 그럼 맨 밑에 가면 4번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에 관한 완화 규정이라고 써 있죠. 제가 두 개로 나눴는데 왼편은 도시지역이고요. 오른편은 뭐로 돼 있어요? 도시지역 외로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건폐율 용적률은 숫자가 똑같다고 그랬죠. 봐보시면 건폐율이 얼마 최대? 여기서 150%라는 말은 1.5배를 말하는 거예요. 150%로 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용적률은 그 해당 지역 용적률이 몇 배? 2배.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높이 제한하고 용적률도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또 하나 해줄 수 있어요. 1.2배까지.
그리고 아까 주차장은 아까 100% 완화해 주는 게 무슨 마을? 차 없는 거리 조성이나 한옥마을이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완화해 준다 했잖아. 예.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계획관리는 아파트가 되는데 안 되는데? 계획관리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했고 그리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해제되는 거로 보겠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하나가 추가되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 좀 지구단위 계획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거든요. 제안이 돼서 구역이 지정이 딱 되면 이 구역 안에서는 착수를 5년 안에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5년 안에 사업 착수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할 마음이 없는 거로 봐서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규정이 몇 개 나온 거네 지금? 2개예요. 일반적으로 지정되고 몇 년 안에 계획 짤 것. 3년 안에 짜야 되는데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다.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정이 되면 몇 년 안에 사업 착수할 것.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게 5번에 있어요. 5번. 185페이지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 결정의 실효 등에서 1. 실효 사유 원칙부터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 결정이 됐어요. 아까 몇 년 나와야 돼 짜는 거. 그럼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근데 2번이 신설된 거야. 재작년에 추가됐어요. 지구단위계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 제한해서 결정 호치가 됐어. 그러면 몇 년 줍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죠. 그럼 5년 이내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에 관한 도시공관리 결정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나중에 3년하고 5년하고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썼던 것만 기억하시면 돼. 계획은 몇 년에 짜야 돼요? 3년. 제한한 경우는 몇 년에 착수? 2가지 헷갈리지 않을 정도면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날짜를 세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걸 고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쌍가로 이번에 실효됐음을 뭐 한다. 고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실효 고시는 실효되는 날짜, 실효 일자가 언제다. 그리고 이제 사유가 뭐였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내용이 뭐다라는 거를 국토부에서는 관부에 고시하면 되고 시도시장 운수는 해당 지자체 공보에 게재한다. 이거를 우리 알리는 방식을 공보하고 관보라고 있거든요. 관보. 관에서 알리는 보, 관보라고 그러고요. 지자체 공공단체에서 알리는 보에 뭐예요? 공보예요. 그럼 항상 국토부 장관이면 어디다 하면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관보에서 하는 거고요. 지자체는 공보에다가 게시한다고 그래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걔네가 쓰는 이름을 그냥 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알릴 때는 어디에다가? 관보에다가. 그래서 국장은 관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어디에다가? 공보에. 게시하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이게 지구단위 개념인데 이거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단위 그러면 아까 말했을 때 특정 지역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난개발이 됐던 거는 지 멋대로 하니까. 건물 지려는 어떻게든 이거 많이 지려고 하고요. 도시계획은 짜놓을 때 이렇게 해서 평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다 짜놨어. 근데 입체적 계획은 건축과에서 해요. 서로 그냥 잘난치 하면서 개발이 되면 조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되겠다. 평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인 도시계획과 입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짜버리면 이게 2개가 조화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지역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변하게 되는군요. 그럼 요 내용대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뭐 되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결론은 기브 앤 테이크야. 기브 앤 테이크의 뜻이 뭐예요? 행위자는 뭐 해줄 테니까 내가 완해줄 테니까 요거에 맞춰서만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아까 건폐율 얼마? 와, 이게 하루 만에 이걸 다 위했다는 대단하신 겁니다, 진짜. 비록 내일은 잊을지라도 건폐율은 1.5배 얼마? 150. 용적률 얼마요? 200. 완화해주겠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완화해줄 거니까 내 말 들어.
완화, 인센티브 조건을 주고 내 말대로 이 계획에 맞춰 계획대로만 개발하면 난개발이 막아진다. 그래서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제도 지구단위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까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플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비플랜이가 뭐예요? 블록 단위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의 기초라고 해서 밑그림을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만들어 놓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신도시를 만들 때요, 어디를 할 건지 정하고, 여기를 이제 택지를 이렇게 용지를 한 20만 제곱미터, 50만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 계획을 짜요. 어디로 할 건지 조사하고 여기로 합시다.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제출하면 여기다 하자. 이렇게 개발할게요. 라고 이제 계획을 짠 다음에 요때 지구단위에 들어가요. 구체적 계획 들어갈 때.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면 주거단지 몇 단지 해가지고 몇 가구 집어넣고 몇 층까지 짓고 건폐율 뭘로 하고 용적 뭘로 하고 다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시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항상 시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승인이 나면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행위자니 뭐 됐겠네? 완화됐어, 완화. 완화돼서 이제 사업 시행한 다음에 준공 끝나고 나면 준공 끝나고 나서 여기 나중에 계획에 있는 대로만 관리가 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니까 어딜 가든 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나와. 토지용계획 화에서 뜯으면. 이게 이제 행정구역 관할 계획 수립할 때, 자, 도시적일 때는 주로 무슨 대상이었어요? 개발 사업 대상적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정택이 10살, 시공, 해제, 녹지 주상공이 얼마 이상이면 반드시?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해제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예요. 근데 반드시 하는 건 외우고 있는 겁니다. 정택이 몇 살?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이 해제, 녹지 주상공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적 외에서는 아까 무슨 땅이었어요?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럼 얘는 아파트 못 짓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짓게 해주겠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짓게 해주겠다는 거야. 대신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 이미지가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예요. 신도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지구가 블록마다 다 규제가 돼 있어요. 요거는 주거단지 B-1 제2구역이잖아요. 요거 관련된 내용을 딱 보면 여기 지역은 가로를 뭘로 하고 간판은 뭐로 쓰고 몇 층까지 짓고 허용용도 불허용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에 LH가 이거 운정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도인데 지구단위 계획도만 봐서는 속속들 이해를 못하지만 이 도면만 봐도 대략 아파트에 어디 들어올 거고 상업지역이 어디로 갈 거고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상업용지, 업무 근생용지는 대충 어디에 들어가 있고 용적률도 정한됐지 아까 전에 건폐율 그리고 최고 층수, 최저 층수 아까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꼭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이렇게 되겠구나.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유치원, 뭐 공원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돼서 도로가 어디로 지나가니까 교통처리 계획도 들어가 있어요. 교통처리 계획 아까 7번에 있었어 우리. 7번인가? 6번인가? 뭐 있었을 거야. 8번인가? 8번에 원래는 7번인데 8번으로 들어있을 거야.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요 지침이라는 걸 나중에 보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영어로 아까 블록 단위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 정비 관리 보존을 위해 이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뭐였는지 그 목적이 주거단지였냐? 그럼 지구단위 계획 목적이 주거단위 계획 주거단지 되고 아파트를 어떻게 질 거냐? 그 용도지역 특성과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토지형을 고려해서 짜는 계획이 맞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 도면하고 토지 이용 계획 도면하고 뭐가 차이점이냐면 얘는 구체적이겠네요, 추상적이겠네? 구체적이에요. 근데 토지 이용 계획도는 도면에만 도시용지, 상업용지만 나와 있어. 구체적인 걸 알고 싶을 때는 뭐를 봐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구단위 계획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도면이나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대충 알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아까 들어있던 게 아까 경계선 중에 아까 건폐율 용적률도 들어있었죠. 건이 뭐야? 건축물의 최고 정도, 최저한도, 용적률, 뭐 건폐율 있었잖아요. 그리고 배치 구간, 차량 동선 등이 강조가 되어 있다면 토지이용 계획은 그 토지 뭐로만 써라라는 것만 써 있는 거예요. 주거용지냐 상업용지냐만 써 있는 거고요. 이 안에 뭐 건물 지어라 들어오지 마라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블럭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구역입니다. 이 지구단위 구역 안에
이 노란 색깔이 보이면 이거는 용도를 완화해 준대요. 여기 빨간 색깔 범례 보이세요? 그럼 이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건 특별계획구역이고 흰 파란 색깔은 완화해줘도 요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겠다. 이거를 용적률을 잡아줄 때 원래 3종 일반 주거인데 용도 지역을 뭘로 바꾼대 지금? 순주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완전 좋은 거지. 3종 일반 주거인데 용적률 건폐율을 최대 250까지 완화해서 2배까지 완화해 줄 수도 있고 건폐율은 이걸로 정하겠다. 이거 다 정해놨어요. 주 대상지 어디예요? 개발 예정지에. 그러니까 여기가 사거리거나 지하철 역세권이거나 그런 데가 거의 지구단위계 구역이에요. 여기 이제 지하철역이면 구로 디지털 센터 아세요? 구로 디지털. 네. 그럼 거기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구단위계 구역입니다.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도시지역의 임의적 지형과 뭐로 나눠지고? 필수적. 도시 바깥에는 하나, 둘, 세 개. 그 중에 조건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 중에 아까 외워야 될 거는 반드시 하는 거 있었죠. 정책이 몇 살? 10살.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이 해제. 녹지가 주상고. 앞에 크다 그러면 얼마? 30만 제곱미터. 운동장 30개 정도 돼요. 됐어.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결론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은 임의적 지형과 뭘로 나눠져요? 근데 필수적 지형 기억해 둔다. 나머지는 개발 할당들이 대상이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계획 짜세요? 3년 안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출문제 하나 풀고 끝낼게요. 지구단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개념만 알아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게 얘가 뭘 말하는지는 알겠죠? 그거만 알아도 돼. 그거만. 문제 하나 풀어보자. 법령상 국토계획 법령상 지구단위계 구역이라고 있어요.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즉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개발 가능합니까? 네. 정비구역은 가능하죠. 시범도시 가능하죠. 관광특구 가능하죠. 녹지지역은 안 되지. 녹지지역은 안 되지만 얘가 주거로 바뀌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거 기출문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해가 된 사람은 외운 거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아까 그 박스 외워야 된다니까? 저 박스 외워놓고 못 외웠다 이거야 이제. 못 외운 게 아니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였던 거지. 이거 좀 어려워 보이죠? 박스 딱 보니까. 자, 눈빛이 하기 싫어지셨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지문 보기가 길어졌을 뿐이에요. 보세요. 법령, 국토계획 법령상 지구단위계 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또 아닌 거 찾으려니까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럼 보존할 땅, 개발할 땅이 4개, 보존할 땅이 하나, 못하게 할 땅이 하나. 그럼 일단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 업무기능 결합하려면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거.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려면 개발해야 되니까 지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할 땅이죠. 준산업단지 개발할 땅이잖아. 개발 밀도 높아서 개발하면 안 돼. 얘는 지정할 수가 없다. 선보였네. 이거 도시 유휴토지 아까 용산 들어봤어요? 용산에서 야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옮겨서 이전 재배치하는 바람에 이용을 합리화되니까 여기 또 개발해야죠. 도시적에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하려면 난개발 막자.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얘는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예요. 이해된 거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개발행위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